생산과 소비 불혹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동학난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동학난을 일으킨 이들이 요구한 바를 살펴보았죠. 세금을 덜어달라, 그런 부분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잠상의 미국 무역을 금해달라, 이런 문제도 살펴봤죠. 대부분이 세금을 덜어달라는 말이죠. 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탕관 오리는 모두 파면시킬 것. 그래요. 당시에는 관리들이 수탈이 심했죠. 물론 관리들은, 지방 관리들은 신분이 높은 양반들과 향회를 통해서 이제 함께 수탈을 했죠. 탕관 오리는 권력을 남용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며 백성을 괴롭히는 부패한 관리이다.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은 중앙의 통제 아래 운영되었지만 실제로는 지방에 파견된 관리는 지방, 양반과 결탁하여 사리사욕을 치르는 이가 대부분이었다. 공식적인 세금이 아닌 동포전을 부과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탕관오리의 행포는 자의적 세금 징수, 권력을 이용한 폭행 등으로 백성의 삶을 위협하였다. 여기서 인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농민들이 자기가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이 되는 이유는 탕관오리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관리들의 행보가 굉장히 심했죠. 어떤 제도를 개혁한다 이런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것은 이제 동학난을 일으킨 이들이 내건 슬로건이 있죠. 보국, 안민, 제폭, 국민이 있잖아요. 그 보국, 안민을 한번 풀이해보자는 거예요. 보국, 안민, 도울 보자죠.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국자는 나라인데 나라가 도대체 그 사람들은 그때 뭐라고 인식했냐는 거예요. 현 시대의 국가? 그럼 국가라는 인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봉주는 훈장이었죠. 몰락한 양반 출신이고, 훈장은 뭘 가르치나요? 유학을 가르치죠. 유학에서는 보국을 어떤 뜻으로 쓰느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학에서 보국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 여기서 국은 왕을 가리킨다. 한번 보자는 거예요. 서경에 나오는 보국지신의 뜻을 풀이하면 임금을 돕는 신하가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현 시대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도 아니고 임금을 국이라고 표시했다는 거예요. 논어에서 공자가 말한 군자의 보궁이하는 라는 말은 군자가 왕을 돕는다로 풀이된다. 왕 대신 쓰인 단어가 국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려운 이유는 이제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유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신하들이 왕을 잘못 돕고 있다. 탕관오리들이 들끓는다. 탕관오리를 제거해야 자기가 좋아진다. 또 좋아진다. 자기들이 왕을 돕겠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탕관오리를 제거하면 좋은 국가가 된다. 자기들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국권을 농단하는 자를 남김없이 축출할 것. 이 마찬가지 맥락인 거죠. 왕을 잘못 보좌 하고 있다. 국권을 농단한다는 표현은 국가 권력을 공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을 가리킨다. 문장에서 국권을 농단하는 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국권을 농단하는 자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았다고 봐야 한다. 신분이 낮은 군인들이 군란을 일으킬 때나 괴합파 인사가 반란을 일으킬 때나 민비 일파로부터 숙청하였다.
그래, 그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국권을 농단하는 자, 민비일파라 생각했겠죠. 민비와 당시 조선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비와 민비일파가 국권을 농단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남만 일어나면 민비와 민비일파를 공격하잖아요. 공격했잖아요. 그 대부분의 당시 조선의 백성들이, 국민들이 민비와 민비일파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수령은 장례를 치르지 말고 논을 거래하지 말 것. 이게 무슨 소리냐? 왜 장례를 치르지 말라고 하냐? 그 뜻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조선의 관리들은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경조사가 있을 때 뇌물을 받는 풍습이 있었다. 현 시대에도 경조사가 있으면 부조금을 받죠.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조선왕조실록에는 경조사에 금품을 수수한 사례가 다수 나온다. 지방 관리들은 경조사가 있을 때 당연히 백성들에게 뇌물을 요구했고 그와 같은 뇌물을 백성들은 세금으로 인식했으면 알 수 있다. 괴롭다는 거예요. 뭐 경사만 있으면 돈 내라 이러는 거죠. 또한 관리들은 권력을 이용하여 헐값에 농토를 거래했으면 알 수 있다.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 뒤 세금을 내지 못하는 농민 농토를 헐값에 사들이는 방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거래했겠죠. 뭐 다른 방식도 있고. 거래하지 말 것을 얘기하는 거죠. 수령이. 다시 토지가 중요하니까 수령 역시 농토를 얻으려고 애를 많이 썼겠죠. 권력을 이용해서. 농민들에겐 괴로운 거예요. 재산을 침해하지 마라 이 말이죠. 논밭에 부과하는 조세는 예전과 같이 할 것. 논밭에 부과하는 조세란 농민이 경작하는 토지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매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장에서 예전과 같이라는 표현이 구체적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 예전에 관리들이 세금을 원칙대로 거둔 적이 있었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발언이다. 실상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서 한 말이다. 하여간 이 말은 원칙대로 세금을 걷지 임의로 세금을 과중하게 부과하지 말라는 말로 풀이된다. 전부 뭔가요? 대부분 세금과 연루돼 있죠. 돈 좀 걷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논을 거래하지 말 것은 이제 재산을 함부로 침해하지 마라 이 말인 거고 대부분은 이제 세금이죠. 각 집에 부과하는 부역을 줄일 것 이것도 세금이잖아요. 세금 형태로는 일도 있다 했죠. 각 집에 부과하는 부역이란 곧 조선시대의 농민이나 평민이 집단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정부의 명령에 따라 일을 제공해야 했던 요역을 가리킨다. 일을 가리키죠. 이 문장에서 줄일 것이라는 표현은 부역의 양을 감축하겠다는 뜻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줄이겠다는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일 좀 줄여주세요. 세금을 줄여주세요. 이 말이죠. 계속 세금을 줄여달라고 얘기하죠. 단 원칙대로 필요한 일에 동원하지 관리의 임의로 부과하지 말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실제로 관리들은 임의로 일을 부과하고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병갑은 고부군수 재직 중 만석보라는 저수시설을 개수한다는 명목으로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했다. 그렇죠. 이때 구보 아래에 신보를 쌓겠으며 주수기에 수세를 부과하여 700여 섬의 곡식을 착복했다. 일도 시키고 보 만들기 위해서 또 보를 사용하는 대가도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래저래 막 세금 걷는 거죠. 세금을 줄여달라. 12. 어염세를 혁파할 것. 이것도 뭔가요? 또 세금을 줄여달라는 거죠. 즉 어염세란 곧 조선시대의 소금과 생선 등 어물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어민과 염장 운영자,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혁파할 것의 뜻은 폐지하라는 말로 풀이하기 쉽지만 전문적으로 공식적인 세금을 폐지하라는 주장을 전에 한 적이 없다. 실상 장례식 때 뇌물을 징수하는 것은 누구나 부당한 일이고 비공식적인 일임을 알 수 있다. 그래요. 장례식 때는 이제 그것만 폐지하라 했지 뭐 공식적인 세금을 폐지하라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죠. 오염세를 혁파하라 이것도 뭔가요? 세금을 면제하라 그 말은 아니겠죠. 세금을 줄여주라 이 말이죠.
농업에 종사하는 이에게는 세금을 부과하고 업에 종사하는 이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누구나 봐도 부당하다. 따라서 혁파할 것의 참된 뜻은 줄여달라는 말이다. 즉 오염세를 혁파할 것의 말은 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부담을 줄여달라는 말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고 또 세금을 줄여달라 이 말이죠. 보세를 거두지 말고 공담을 시행하지 말까. 이것도 뭔가요? 공담 따라야 되겠지만 이것도 세금을 줄여달라는 거예요. 계속 세금을 줄여달라고 얘기하죠. 보는 하천인 물을 막아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저수시설이다. 보세를 거두지 말라 했죠. 보를 보수하거나 만드는 일은 농민들이 동원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의 사용료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일은 부당한 일이되니 보수를 폐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렇죠. 앞에 살펴봤지만 속보에 보를 만드는 일은 누가 하나요? 관리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또 강제로 동원해서 하죠. 그리고 또 사용료도 받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세금이죠. 없애달라.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이 말이죠. 공답은 왕실이 농토를 가리킨다. 공답에서 일 시키지 마라 이 말이죠. 왕실이 농토는 어떻게 지었겠냐는 거예요.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왕실의 농토는 농민들이 강제로 동원되어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인다. 만일 대가를 지불하고 농사를 짓겠으면 공답의 폐기를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강제로 일시키니까 폐기하라 하죠. 뭐 대가 주고 시키면 폐기하라고 말하지 않겠죠. 일시키는 거 세금이라 했죠. 보세를 거두지 말고 다 계속 세금을 걷지 마라 이 말이죠. 수령이 산지 문서를 강제로 빼앗지 못하게 할 것. 산지 문서는 뭐냐? 농토로 이용되지 않는 공유지는 개간이 가능했고 개간을 인정받으면 지방관청에서 산지 문서를 발급했다. 땅 문서를 줬다 이런 거예요. 놀고 있는 땅을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관청은 산지 문서 발급뿐만 아니라 취소도 가능했다. 이것이 뭐지? 한번 발급했는데 그 재산이 잘 보호되는 사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산지 문서 발급을 통해 개간을 장려하면서 개간이 완료되면 수령이 토지를 빼앗아 자신이 소유하거나 지주에게 넘겼다. 즉 이 시기 조선은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고 재산이 침탈되는 사회였다. 그래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 보겠습니다. 동안을 주도하는 인물들이 요구한 바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일반 백성들이 재산을 침해하지 말라는 말로 해야 된다. 함부로 세금을 걷는 건 뭔가요? 재산을 빼앗아 가는 거잖아요. 뭐 산지 문서 이렇게 빼앗아 가고 뭐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농토를 헐값에 사고 이런 거는 또 재산을 침탈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좀 재산을 침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인 거예요. 재산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한다. 첫 번째는 세금 제도를 개혁하고 원칙대로 징수하여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요구사항 1, 2, 4, 6, 7, 9, 10, 11, 12, 1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4개 조항 중에서 10개 조항이 다 뭔가요? 세금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 이거죠. 두 번째는 농민에게 중요한 농토를 수탈을 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다. 요구사항 9, 14는 이와 요구된다. 그렇죠. 산지 문서 빼앗는 것, 농토를 수령이 거래하는 것, 권력을 이용해서 싸게 거래하겠죠.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10개 이상이 다 재산과 연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재산 침탈하지 마라. 기타 요구사항도 있다. 요구사항 3은 상인들이 자유로운 활동을 요구하여 물가를 낮추어 달라는 말도 있지만 이는 산업 간 평등 달성이나 상공업 육성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이거 무슨 말이냐?
상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달라는 요청도 철저히 농민 입장에서 말하고 있다. 요구사항 5에서는 잠수상의 활동을 중지시켜달라고 말하고 있다. 아니 그 자유로운 상업을 허용해달라고 하면 잠수상의 활동도 허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는 요구사항 3에 배치된다. 즉 농민에게 유리하면 상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농민에게 불리하면 상인의 활동을 금지하라는 말은 모순된다. 요구사항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무슨 말이 되나요? 농민에게 유리하면 그냥 자유로운 상업을 활동을 그래요 보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장하지 마라. 그냥 농민 입장에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죠. 딱 뭐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요구사항 8은 국정에 대한 언급인데 관심배를 쓰지 말라는 말로 당시 여론과 정치적 불만을 반영한 말로 삼천리문과 무관하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보국왕민, 농민들이 가진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동학을 창시한 최재우 사상에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고 인내천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신분제도를 폐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동학 농민을 일으킨 이들에게는 특별히 그런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구사항에 판결문에 나오잖아요. 신분제도 폐지가 있나요 없나요? 신분제도 폐지는 전혀 없죠. 뭐 노비제도를 폐지해달라 그런 말도 없는 거예요. 신분제도 폐지는 굉장히 심각한, 조선왕실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죠. 그런 요구를 했으면 요구 사안이 당연히 1번에 나오겠죠. 근데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좀 세금을 줄여주십시오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어려워진 이유 뭐라고 생각하나요? 보국재민, 임금을 도와야 된다. 뭔가 근데 임금을 잘 못 돕고 있다. 탐관 놀이 때문에. 또 중앙에서 간신배들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니 백성들이 살기 어려우니 우리가 나라를 도와야 된다. 거기서 나라는 임금을 도와야 된다. 신분제도 폐지도 없고 임금을 도와야 된다 하고, 농업 중심 사회의 어떤 생각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한국 역사책에서는 동학난이 신분제도를 폐지하려 했다. 뭐 토지개혁을 하려 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 이러잖아요. 토지개혁은 또 얼마나 큰 사건인가요? 요구사항이 있나요 없나요? 아니 뭐 그 판결에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형시키는데. 토지개혁에 대한 요구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신분제도 폐지에 대한 요구도 하나도 없고. 그거 얘기했잖아요. 얘기 안 했죠 아직까지.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역사를 날조했다고. 공식적인 문서에는 판결문에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날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한국의 좌파 인사들은 뿌리를 어디서 찾으려고 하나요? 동학 안에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사건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실제 없는 일을 가지고 날조를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판결문에 뭐 신분제도 폐지 전혀 안 나와 있잖아요. 토지개혁 전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1894년 전주화약 이후 전봉준과 김계남은 전주성에서 철수한 뒤 6월 15일경 남원에서 대회를 열고 각 고을에 직강소를 설치할 것을 명령했다.
나름대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전주선 철수한 뒤. 직강소는 전라도 52개 고을에 설치되었으며 나주, 남원, 운봉 등 일부 지역은 무력으로 설치가 가능되었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직강소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총본부인 대도소를 중심으로 전라도의 서쪽인 전라우도와 전라도의 동쪽 지역인 전라자도로 나뉘었다. 크게 두 개로 나누고 또 제주도를 제외하고 52개 고을에 직강소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전주성에서 철수한 것은 조선 정부를 정면 부인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않았다는 말이다. 이상하죠. 직강소까지 설치하는데 전주성을 왜 비호해요? 이상한 일을 하는 거죠. 단 지방정부의 행정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직강소 성취를 통해 밝히고 있다. 실제로 세금 징수도 직강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치안도 자체적으로 유지하며 대도소에서 별도의 군대를 조직하여 유지하고 있었다. 거의 이제 하나의 독립국인 상태로 간 거죠. 근데 전주성을 비운다?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와 같은 상황을 중앙집권체제로 운영되는 조선정부가 용인할 가능성은 없다. 그 당연하죠. 어떻게 하나요? 조선정부가 힘이 없으니까 그래요. 청나라한테 요청하잖아요. 정벌 해달라고. 이렇게까지 직강소까지 설치해서 자치를 하려면 전주성에서 철수할 게 아니라 그냥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 좀 약간 얘기했잖아요. 생각이 뭔가 잘못됐다. 조선 왕실은 자기 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세계관이 그런 거죠. 왕을 우리가 보좌해야 된다. 우리가 보좌한다. 관리들 탄광으로 쫓아내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으킨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국가를 세우는 것이 맞지 전주화약을 맺고 철수한 일은 크게 잘못 판단하는 일이다. 즉 별도의 국가를 세우고 조선 정부나 타국가와 협상을 하는 것이 맞다는 말이다. 차라리 그냥 국가를 세워서 그냥 다른 국가로부터 독립을 보장받으면 되는 거지. 조선은 힘 하나도 없고 뭐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 있겠죠. 그 이상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직강소의 업적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는지. 치안 유지를 했다. 지방 관할 역할을 했다는 거죠. 행정 수행도 그렇고 조세 징수도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썼겠죠. 세금 걷어서. 신분제 부분적 철폐, 노비 문서 소각했다. 그래요. 노비층을 해방시켰는데 양반 신분은 유지되었으며 법적 폐지는 없었음. 이걸 가지고 막 신분제도 폐지하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 뒤에서 한번 보기로 하고 앞에서 약간 설명을 했죠. 노비가 누군가요? 농민들의 아내나 딸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딸이 그 노비로 있는데 당연히 노비분서 소각을 하지. 그거하고 또 신분제 폐지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양반 신분은 없애야 되는 거죠. 고리체 무효화, 자기들 이제 그거죠. 소장료 이런 거고. 그래요. 방공령을 실시했다. 앞에서 삼상의 활동을 금지해달라 한 게 이제 이것과 연관돼 있다 했죠.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치조직 운영했다. 그래요. 하나의 그냥 거의 국가가 세워진 셈이죠. 그러면서 전주성을 비웠다는 거예요. 이상한 액션인 거죠. 모순된 액션인 거죠. 3차 인류혁명과 관련된 사항은 신분제도 첩회와 연관된 것인데 동원왕의 주도자들은 신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노비문서를 소각했지만 양반 신분을 철폐하지 않았으면 이를 증명한다. 노비제도를 폐지하려 한 이유는 그 당시 노비들은 농민들의 아내나 딸 내지 친척이었기 때문이다.
가난과 빚을 허덕이는 농민은 빚을 갚기 위해 아내나 딸을 팔았다. 대부분의 노비들은 가족이었겠죠. 그리고 이 시기에 이르면 남자 노비는 대부분 사라진다. 그래요. 노비가 낳은 남자아이는 혼인 정년기가 되면 풀어준다. 남자 노비는 도망가기 쉽고 위험하기 때문에 남자를 남자를 노비로 두는 양반은 거의 없었다. 남자는 이제 위험하게 인식되는 거예요. 노비를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노비가 예전에는 노비가 낳은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나 다 노비로 삼았는데 이제 남자아이는 그냥 정년기가 되면 풀어준다는 거예요. 아, 주인을 살해하고 도망칠 수 있잖아요. 남자아이는 노비로 두지 않았다. 또한 여자 노비가 되는 경우는 영모와 같은 중죄를 집안 사람이 저지른 경우이다. 영모를 저지르면 가정의 남자들은 모두 죽이고 여자들은 노비로 삼았다. 여자만 노비로 삼았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죽이고. 사정이 이와 같다 보니 노비의 대부분은 여자이고 농민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동학난을 일으킨 동학군은 노비 문서를 불태운 것이다. 즉 신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노비 문서를 불태운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신분제도 그대로 인정하잖아요. 인식도 왕을 보좌하는 신하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거가 있냐 노비에 대한 근거가 있다. 외국인이 보고서가 남아있다. 조사한 보라는 거예요. 조선의 노비제도에 대해서 언급하죠. 그래요. 남자들은 어떠냐? 아예 없는 건 있는데 있어도 약간의 봉사만 하더라. 도망가기 쉬우니까 일을 못 시키는 거죠. 궁궐이나 대갓집에 고용된 일부 남자 노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여자 노예들이더라. 여자들이 이제 노예고 남자아이들은 노예를 안 썼다는 거예요. 어지간한 뭐 궁궐이나 뭐 이런 곳 아니면. 여자아이들은 어떻게 되냐? 보라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 그럼 아내와 그래요. 이들을 부양할 수 없는 남편. 그러니까 아내죠. 아내나 여자아이는 그냥 옆분에 팔았다. 6, 8프랑인데 이제 프랑스 돈으로 환산한 거죠. 큰 골로 가서 200에서 300프랑에 팔았다. 오해 상인들도 있었다. 여자와 여자아이들이 비참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성들은. 3차 인류 반발 세력을 지지하면 여자들 인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노비로 전락한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농업 중심 사회에서는 통상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 거예요. 노비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 안 하겠죠. 이 보라는 거예요. 하인과 노비 사이에 그러니까 여자 노비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면 하인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 노비를 양산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하인과 노비 사이에 태어난 남자아이는 혼인 정년기가 되면 자유를 준다. 남자아이는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남자를 노비로 쓰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되면 도망치거나 위험하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처럼 흉측한 제도는 이게 완전 보니까 짐승 같더라. 사는 게 조선시대 사람들 사는 게 보니까 사람이 아니더라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이 외무부 장관 수필로 가깝게 이렇게 보고서를 올린 거예요. 이런 거 좀 어떻게 해결 안 되겠냐 이러면서 얘네들이 사람이냐 이래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보고가 됐으니까 사실이겠죠. 그래요. 고리체를 무효화했다거나 소장료를 압수한 일은 재산 침탈에 대한 정황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회혁명과는 무관하다. 이제 이런 거는 좀 고리체는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고리대금 금지돼야 되는데 이제 조선 정부에서는 허용돼 있었다는 거예요. 소장료 이런 문제는 좀 애매한 거예요. 사실은 일종의 거래잖아요. 토지
토지를 좀 빌려달라. 그래요. 뭐 하여튼 뭐 고리대금업은 어느 사회건 간에 정상적인 사회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소장료는 좀 따져봐야 되는 거죠. 서로 간의 거래니까. 강제로 시켰다면 모를까. 사회혁명으로 이어지려면 신분제도 폐지나 토지개혁, 산업 간 평등 달성을 통한 상공업 육성에 이르러야 한다. 물론 현 시대에 개혁안이 소개되어 있는데 현 시대에 널리 알려진 폐정개혁안이 있는데 그 폐정개혁안에는 신분제도 폐지, 토지개혁이 언급되어 있다. 이거 어떻게 됐지? 분명히 공식 자료에는 없는데 그거 어디서 나온 거냐 이렇게 되잖아요. 어린 아이들 중고등학생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도 뭐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개혁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신분제도 폐지와 토지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재판 공식 기록에 보면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건 뭐냐? 1940년에 발간한 동학교도인 오지영이 쓴 소설 동학사에는 공식적인 자료에 남아있지 않은 폐정개혁안을 언급하고 있다. 물론 그 폐정개혁안은 날조된 것이다. 오지영에 의해 날조된 것이죠. 소설 동학사죠. 거기서는 막 토지개혁안을 요구하고 뭐 신분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그렇게 나와 있죠. 아니라는 거예요. 정사 삼국지하고 소설 삼국지가 다른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오지영의 책은 후일 소설이 빠진 동학사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어 역사서로 오인됐다. 이 역사서로 오인됐다. 원래 소설 동학사인데 그 역사서로 오인되어서 그래 현 시대에도 아마 가르치고 있을 거예요. 과거에도 가르쳤는데 그렇게 가르쳤는데 소설 동학사를 가르친 거죠. 역사라는 것을. 한국 역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역사 날조는 많이 하죠. 특히 현대사 같은 경우 소설을 가르치고 역사라면서요. 동학 교주인 최재우가 인간을 평등하다는 생각에 이르러 신분제도를 폐지한다는 생각에도 동시에 이르렀지만 동학난 주도자들은 그와 같은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다. 그와 같은 깨달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개합하는 국가가 가난하고 국민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유가 제도가 농업 중심의 사회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는데, 그렇죠. 농업 중심 사회에 있다. 가난한 농업 중심의 사회에 있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요구하잖아요. 신분제도 폐지해야 된다. 상공업 육성해야 된다.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동학난 요구사항에는. 신분제도 폐지도 안 나와 있지. 토지개혁 얘기하지만 토지개혁도 안 나와 있지. 동학난의 주도자들은 기존의 제도가 농업 중심의 사회가 참으로 바른 것인데 탄간오리 때문에 백성들이 어렵다고 생각했다. 탄간오리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한 거라는 거예요. 탄간오리들이 막 세금을 자의적으로 과도하게 부과해서 고대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밀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동학난은 그런 뭐 개혁이나 혁명이 아니다. 그냥 고대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밀란이다. 왜? 일으키는 사유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즉 신분제도의 바탕은 농업 중심을 생각해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대 농경국가에서 흔히 발생하는 전형적인 밀란이라는 말이다. 목적을 보니까 그렇더라. 요구사항을 보니까. 그 누가 한 12조 한국에 널리 알려져 있는 폐정개혁안 12조는 어디에 나오는 거냐?
이 이걸 가르치는데 역사서에서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맞아요.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것은 오지영이 쓴 소설 동학사라는 거예요. 소설 동학사라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제목 소설 동학사였다는 거예요. 소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르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겠죠. 잘 모르겠어요. 인병을 함부로 죽인 자는 별것 이렇게 과격 물론 이제 뭐 살인을 했으면 처벌해야 되지만 이런 건 없었죠. 탄고놀이는 발본해서 없앨 것 이건 있었죠. 탄고놀이는 모두 파면시킬 것 있었어요. 횡포한 부호들을 준엄하게 응징할 것 요구사항이 없었어요. 이거는 유린과 양반들이 소굴을 토벌해 없앨 것 전혀 없었죠. 천민들이 군하는 불지를 것. 그건 있었죠. 3번에 보면 나라를 일으키는 가운데 그 쌀을 이제 다시 이제 회수한 건 있었죠. 천민들이 군하는 불지를 것. 그건 있었어요. 종문서는 불태워버릴 것. 근데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밀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하는 거하고 정부의 요구한 건 다르죠. 천민들을 없애달라 공식적인 재판 문서에는 요청에는 안 나와 있었죠. 자기들이 한 거고 그거는 유린과 양분들의 속을 토벌해 없앨 거 이런 건 없었고 천민들이 군하는 불지를 것 이것은 이제 밀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자기들이 한 거고 정부에 요구한 건 아니고 종문서는 불태우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백정의 머리에 패랭이를 벗기고 헛을 씌울 것 이런 요구도 없었죠. 무명잡세 등은 흡파할 것 세금을 여러 가지 줄여달라고 얘기는 했죠. 공적이고 사적인 채무를 막론하고 과거의 것을 모두 시행하지 말까 그런 요청은 없었어요. 외적과 연락한 자는 될 것 그런 요구도 그래요. 안 나와 있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재판에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판결문에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토지는 평균 분작으로 할 것. 그런 요구는 전혀 없었죠. 실제로 실시된 것도 아니고 밀란을 일으키면서 농군이 두레밤을 장려할 것. 이런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소설을 가르치면서 역사를 안 가르치는 거죠. 소설을 가르치는 거죠.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